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살하는 교사의 사회 비판 2를 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교사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인 것이죠. 사회 비판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오해 마시고 계속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나으냐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사에만 한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그 교사가 자살은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그 교사를 자살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인 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제책으로 적절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알게끔 하고 또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이 있으면 또 보호받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존심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하다 보면 그것도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장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우리가 치워야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차가운 마음이 여전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는 전체를 생각을 하고 사회를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겪은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와 나아가서는 또 사회가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을 제시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다 보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도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나가는 마당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내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자의 의식 수준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심이라는 것을 저도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것인 줄 은연중에 알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좋게 보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전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나쁜 일이 안 생기고 그것을 막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성장하기가 이제 하나의 또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혼들이 의식 수준이 높게끔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회에 좋은 결과로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사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할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100만의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의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그들의 의식을 끌어올릴 것인가, 즉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더 낫게끔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도 닦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선생님도 닦아나가고 학부모도 닦아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또 닦아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더 낫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학입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 더 이 정도 나아진 것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성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다, 아니면 예전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면 암울해지겠죠. 그것은 사회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회가 진보한 것이 아니라 퇴보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만 좋아진다 한들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느냐, 예전보다 어떠느냐, 예전보다 사람들이 사회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성공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또 인류가 지금 역사가 수천 년간 과학기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내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아질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기술을 제가 경시하고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발전에 비해서 의식의 발전이 그만큼 많이 있어 왔나 라는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은 우리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료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발전이 있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상처에 된장 바르고 와인 바르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했다고들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즉 내면 세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발전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이게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일부러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의료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더 사실은 배워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겠죠. 뭐 어쨌든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